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뒤처질까? 나는 언제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5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이 왜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5가지 말을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한 직장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민, 또 다른 사람은 동호였습니다. 정민은 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가 원하는 답을 하려고 했고, 동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팀장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팀장은 동호를 쳐다봤고 다른 동료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은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결국 프로젝트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하는 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꼭 하는 5가지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을 우리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말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내 의견이 틀린 거면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만 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유진은 회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항상 듣기만 하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묻더라도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다들 잘하시니까 저는 따라갈게요.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선영이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의견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내 의견을 숨기고 있을까?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는 없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나는 그냥 다 좋아. 뭐든 괜찮아. 이런 말로 자신의 의견을 흐리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연습해 보세요. 작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 바로 그럴 수도 있지. 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크게 상처받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자,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영은 오래된 친구 수미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수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영이 먼저 전화를 걸었죠. 수미야, 어디야? 수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 오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다음에 보자. 순간 지영의 마음이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 나는 수미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예전 같았으면 지영은 속상한 마음을 안고 며칠 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영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수미도 많이 바빴겠지. 그 순간 지영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수미에게 화를 내거나 괜히 감정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넘어갔죠. 몇 주 뒤 수미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만약 지영이 그때 수미에게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두 사람의 관계는 써먹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쉽게 위축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괜히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곧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수는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창피를 당할까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늘 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을 대표해서 큰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했죠. 태수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말을 버벅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그냥 한번 해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태수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스처도 연습했죠. 그리고 발표 당일,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태수는 끝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발표에 박수를 쳤고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정말 멋졌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도전해 보세요.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믿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진 않았나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거울을 보면서라도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를 자신에게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네 번째 말, 바로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나서서 욕먹으면 어쩌지?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가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진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뭔가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삶이 점점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죠.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취미는 취미로 남겨둬야 해. 괜히 안정적인 직장 버리지 마.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업화가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진심이었고 그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유진은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이 말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다섯 번째 말, 바로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쉽게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자신감을 잃고 도전을 멈춰버리죠.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죠.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못하고 국을 끓이면 싱겁거나 짝이 일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요리랑 안 맞아. 그냥 사 먹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어느 날, 한 요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리는 연습할수록 늘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곧 성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점점 손이 익고 감각이 생기면서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몇 년 후 민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고 그는 요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 실수했을 때 자신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5가지 말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나는 나를 믿어. 둘째, 내 감정은 소중해. 셋째,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 넷째,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다섯째,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 5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믿어주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소중히 여기며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가고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존중하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5가지 말이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작은 실수에 좌절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나를 믿어. 내 감정은 소중해.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